이 영상은 NXP에서 나온 LPC1114 ARM Cortex M0 칩의 개발 환경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구입 경로는 DK에서 구할 경우에는 딥타입으로 해서 5.5달러 정도에 구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LF파츠에서 게다가 7,400원으로 구할 수 있네요. 일단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코드를 꽂기 위해서는 ISP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시리얼 IS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USB to TTL 시리얼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제품이 있으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사다가 쓰시면 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거를 위한 드라이버를 미리 깔아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 칩이 동작 전압이 1.8V에서 3.3V이기 때문에 점퍼 설정 또는 이제 VCC를 잘 선택을 해서 혹시나 실수로라도 5V가 칩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튜토리얼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따라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결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pin assign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how to flash 해서 이제 칩에다가 코드를 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UART ISP를 쓰는 방법, 그리고 SWD를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UART ISP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회로 결선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회로에서 보면 이제 5개의 핀을 처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VCC와 그라운드, 여기 VCC와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꽂기 위해서 이 RX와 TX를 그 방금 전 보여드린 보드와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핀 24를 그라운드 쪽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풀 다운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꼽을 때 꼽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꼽기 상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24번 핀을 그라운드로 풀다운 시켜줘야 되고, 이제 실제로 자신의 코드를 동작시킬 때는 이것을 이제 플로트 상태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칩에다가 꼽는 프로그램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플래시 매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헥사 파일만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한 경우, 제가 사용한 경우처럼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적된 바이너리 파일을 헥사 파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일단은 저거는 좀 나중에 더 보고요. 오프라인 컴파일링 해서 이제 마이크로비전 4 쓰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비전 4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뭐 어디선가 파일을 구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5와 6만이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서 헤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그냥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developer.embed.org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제 회원가입 사인업을 하시고 사인인을 하시면 이렇게 회원 이름이 뜨죠. 플랫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칩이 LPC1114인데요. 이게 칩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보드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어서 그런데 아마 Add to Embed Compiler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온라인 컴파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 환경으로 들어와서, 온라인 컴파일 환경으로 들어와서 New를 누르고 이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방금 전 추가됐던 게 있을 테고, 템플릿은 empty 프로그램과 기본 이제 LED 깜빡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OK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이제 메인 CPU 파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있고 embed 헤더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AVR에서 뭐 일일이 AVR 쓰듯이 일일이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디지털 아웃에서 my LED LED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 있는 DP1, DP2 또는 이 LED1, LED2가 그 이 보드에서 이제 할당한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그 플랫폼 타겟이 저 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보드 자체에 뭐 다른 특별한 회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주위에서 쓰시면 되고요. 이걸 LED1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또는 이제 DP14로 써도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더라고요. 작성이 되었으면 컴파일을 누르면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헥사 파일로 바꾼 다음에 헥사 파일을 칩에다 꽂아야 합니다. 일단 저는 개발 환경이 윈도우 7에 64비트라 가지고 여기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기 링크가 걸려있는 바이너리 투 헥스가 하나도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어로 된 사이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 헥스 파일 도구 여기로 들어갑니다. 글씨가 다 깨지는데 무시하고 헥스 툴을 다운을 받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고요. 뭐 드래그 앤 드롭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써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 바이너리를 선택하시고 위드를 눌러준 다음 OK를 누릅니다. 동일 경로에다가 텍스트 파일로 넣어줄게요. X를 선택하시고 라이트를 누르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툴은 닫고 이제 플래시 매직을 실행을 시킵니다. 플래시 매직 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거는 컴포트를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컴포트는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버드레이트는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Erase block used by hex file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해서 제 방금 전 변환한 파일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칩에다가 데이터를 꾸울 때는 24번 핀이 그라운드로 풀다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되었으면 스타트를 눌러서 꾸어줍니다. 그럼 이제 칩에서 동작을 시킬 때는 24번 핀에서 이제 풀다운 된 거를 이제 플로팅으로 바꿔 주시고 다시 전원을 인가하시면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마쳤고요. 이제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다 하면 이 컴파일러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아날로그 아웃풋도 쓸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아날로그 출력을 할 때에는 아날로그 아웃이 아닌 PWM 아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겟으로 삼은 보드가 아날로그 아웃풋을 지원하지 않고 PWM 아웃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뭐 사실 말만 다른 거지 기능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아날로그 아웃으로 하면은 컴파일 안 된다.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C 인풋을 사용을 하실 때는 즉 4번 핀부터 해서 4번, 9번, 10번, 11번, 13번 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시트 상에서는 이 12번 핀도 아날로그 인풋인데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레지스터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주 쓰는 그 서버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사용하기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